다만 그 사람의 아픔을 대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가 힘들다고 나까지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냉정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도 제대로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 누구를 생각하고 책임질 여유가 있겠습니까? 여자가 절대 만나면 안 되는 남자는 과연 어떤 남자일까요? 뭐 많겠죠. 도박하는 사람, 바람피는 사람, 폭력적인 사람. 이런 남자는 결혼을 떠나서 연인으로도 만나면 절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위에서 말한 극단적인 상황은 배제하고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남자들만 걸러도 연애와 결혼 상대를 선택할 때 반은 먹고 들어간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을 쏟아내는 남자. 감정에 솔직한 사람은 좋지만 감정을 쏟아내는 남자는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기분이 태도가 되는 사람일 확률이 높아요. 물론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감정을 컨트롤 못하는 남자를 만나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집니다. 앞서 말한 결혼하면 안 되는 남자들의 특징, 도박하고 바람피는 이유가 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폭력성입니다. 자기 절제가 안 되고 자극적인 유혹에 빠지기 쉽고 술 한 잔을 해도 컨트롤이 안 되죠. 내가 술을 먹는지 술이 나를 먹는지 모르고 밤새도록 마시다가 이게 사람인가 강아지 새끼인가 모를 정도로 취해서 주정하기 일쑤입니다. 물론 사람이니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어쩌다 한 번쯤은 취할 정도로 술을 마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주면 그냥 절제가 안 되고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만 힘들고 괴로운 게 아닙니다. 이런 논리라면 90% 남자들은 알코올 중독에 빠져 살아야 하는 거예요. 술버릇이 심하지 않고 금방 골아 떨어지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말씀드린 폭력성을 동반한 술주정을 하는 사람은 둘의 문제를 떠나 가정을 파괴하는 주범이에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애인이나 아내에게 손찌검을 합니까? 이런 남자는 그냥 앞뒤, 전후사정 볼 것 없이 걸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때리는 것만이 폭력성은 아니죠. 표현이 과격하다거나 욕설을 퍼붓는다거나 물건 등을 집어 던지는 남자들, 이분들도 역시 세상엔 이런 남자들도 있구나. 만나면 안 되는 기준을 보여주는 고마운 표본이라고 생각하시고 마찬가지로 걸으시면 됩니다. 길을 가다가 서로 어깨가 부딪혔을 때, 흔히들 어깨빵이라고 하죠. 이럴 때 괜히 시비 거는 남자들이 있어요. 상대가 잘못했는지 내가 잘못했는지 아니면 둘이 똑같이 잘못했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잘못했다면 미안하다고 할 때 괜찮습니다 하면 되는 거고, 내가 잘못했다면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둘이 잘못했다면 둘이 같이 사과하면 되는 겁니다. 어느 상황에 상대가 어떤 말을 해도 유하게 넘길 수 있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물론 상대가 선을 넘는 욕설을 한다거나 시비를 건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원만한 답을 찾을 겁니다. 반면에 내 잘못, 너 잘못을 떠나서 다짜고짜 시비부터 트는 사람이 있습니다. 형씨, 사람을 쳤으면 사과를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진짜 이 멘트는 언제적 멘트인지. 저런 말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먼저 쳐놓고도 저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겐 약간은 비열한 이중성도 존재해요. 바로 상대를 봐가면서 시비를 거는 거죠. 상대가 덩치 좀 있고 싸움 좀 할 것 같으면 금방 꼬리 내립니다. 이런 남자가 내 여자친구나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어떨까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조폭 느와르 영화에서 여자한테 화내고 때리고 폭력적인 남자들 다 삼류 양아치입니다. 정말 여유있고 강한 남자는요, 아무한테나 시비를 걸지도 않고 내 여자친구나 애인에게 한없이 자상한 남자입니다. 내 남자친구가 약한 자에게 더없이 세심하고 강한 자에게도 맞설 수 있는 외유내 강의 사내인지,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강약약강의 남자인지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아픔과 슬픔은 있지만 분노가 없는 사람을 만나라. 로맨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굴곡 없이 엘리트 코스만 밟아왔다거나 주어진 수순대로 이변 없이 살아온 남자들이 있죠. 물론 우리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자기 계획대로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온 남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만약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시련을 대하는 자세나 공감 능력이 보통의 사람들과는 많이 다르겠죠. 여지껏 별다른 사건 사고 없이 살아왔는데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경험이 없으니 상대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의 동요도 생기겠죠. 뭔가 풍요롭고 넉넉해 보이지만 남자로서의 매력은 약간 부족한 여린 모습이 떠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온실 속 화초의 느낌이 강해서일 겁니다. 저는 지금도 아픔과 시련이 그 사람을 성장시킨다고 봐요. 나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상대의 슬픔을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공감대도 생기죠. 그런 이유로 저는 별다른 문제 없이 밝게 살아온 사람도 물론 좋지만 어느 정도 아픈 시련을 겪고 힘든 일을 헤쳐나가면서 살아온 그런 남자를 만나라고 하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나와 내 여자친구,
아내는 책임질 수 있는 남자일 확률이 높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직장을 잃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사기를 당한다거나 이렇게 본의 아니게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주저하지 않고 돌파구를 찾는 사람들은 그전부터 크고 작은 시련을 겪고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이런 남자가 좋은 남자죠. 반면에 기복이 없는 삶을 살았다거나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고 피하고 주저앉아 되는 대로 살아온 사람은 상대는 물론 나 자신도 책임지지 못하는 남자일 확률이 커요.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 대한 불만도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다 부모님 때문이야. 세상이 진짜 뭐 같아서 그래. 이렇게 마음속에 분노와 불만이 가득하죠. 제가 말씀드린 아픔과 슬픔은 있지만 분노가 없는 사람을 만나라. 이 말이 주는 뜻이 바로 이겁니다. 아픔과 슬픔은 분명히 나를 성장시키지만 덜어는 옳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생겨요. 시련을 이겨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더욱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피하지 않고 마주하려는 마음이죠. 반면에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시련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포기해버리고 되는 대로 사는 남자가 있습니다. 포기하면 편하다는 말들이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네, 편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과연 즐겁고 행복한 삶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아닐 것 같아요.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하니 불만이 생기고 그게 분노가 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겠죠. 이쯤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행동에 책임을 지는 사람일수록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난 남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정적인 삶, 물론 좋습니다. 전 이렇게 사는 남자가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삶의 형태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가올 미래를 대처하는 방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시련이든 기회든 아픈 경험으로 느낀 노하우는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방법을 알려줄 것이고 기회는 놓치지 않고 꼭 붙잡을 수 있는 현명함을 줄 겁니다.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세상 불만과 분노가 가득 찬 사람들. 물론 이분들의 아픔을 비하하고 싶은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자신이 감당하기엔 너무 큰 시련이라 오랫동안 방황하고 힘들어할 수도 있죠. 다만 그 사람의 아픔을 대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가 힘들다고 나까지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냉정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도 제대로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 누구를 생각하고 책임질 여유가 있겠습니까? 당장 내 눈앞에 급한 불도 끄기 힘든데 결국 불만과 분노가 가득한 사람들은 나에게 주어진 시련을 이겨내지 못했거나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조차 꺾였을 때 나타나는 반응일 확률이 크니 이 점 참고하셔서 이런 남자분을 만나고 있거나 혹은 앞으로 만나게 된다면 깊게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세요.